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군가는 꼭 알아야 할 이야기고요. 지금 당신이 받으려는 그 건강검진,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진짜 마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정진수라고 합니다. 올해 80이고요. 평생 내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대학 병원에서도 있었고 동네 의원도 오래 했고요.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걸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진료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요, 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괜한 건강검진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진 분들 제가 직접 봐왔거든요. 그분들은 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소견이라는 말 한마디 듣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중 많은 분들이 그냥 놔두었어도 아무 일 없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검진으로 병을 찾은 게 아니라 병 아닌 걸 병처럼 만든 경우였죠.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사는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되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괜한 말 한마디, 누가 나왔습니다라는 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한 번은 제 지인이 나 그냥 머리에 말아야 한번 찍어볼까 하길래 왜? 했더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냥 찍어본 그 검사에서 이상이라는 말이 붙자마자 불안해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병원만 들락날락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만요. 그 기간 동안은 그분 인생 전체가 병든 것처럼 변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검진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괜히 받았다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마 고개 끄덕이 지제될 겁니다. 진료실 밖에서 그리고 제 양심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받는 뇌 MRI 검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요, 대학교 동기인데 나이 70 중반쯤 됐을 때 이러더라고요. 야, 나 요즘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아서 MRI 한번 찍으냐 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머리 아프니? 아니, 그냥 혹시 뇌에 뭐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리고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결과지를 딱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야, 뭔가 나왔대. 백질 변성됐다 난 뭐래? 이 백질 변성이라는 말 들으면 정말 무섭게 들리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뇌 속의 변화예요. 70 넘으면 절반 가까이에서 보일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흔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처음 들은 사람 입장에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상소견이라는 말에 벌써 머릿속은 암 걱정, 치매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제 친구요, 그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고
내일 뇌 관련 책 찾아보고 병원도 3군데나 더 갔어요. 결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흔히 있는 변화예요. 그 얘기 듣고도 그 친구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겁을 한바탕 먹었으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검사가 병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만드는 경우. 머리 MRI 같은 고가 검사는 기억력이 확 떨어졌다거나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이런 분명한 증상이 있을 때 받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냥 혹시 몰라서 받는 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괜히 겁만 먹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온종일 마음 졸이게 되는 경우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검사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신호가 있을 때만 그 신호에 맞춰서 받아야 합니다. 뇌 MRI는 특히 그렇습니다. 괜히 먼저 열어보면요, 괜히 겁만 먹고 괜히 병원 신세 더 오래 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 검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용종 나왔다고 매년 받는 대장 내시경 정말 괜찮으세요? 진료실에 오신 74세 어르신 한 분, 정기검진차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대장 내시경 도 예약했어요. 작년에도 용종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신 데 있으셨어요? 아니요. 배도 안 아프고 변도 잘 봐요. 그럼 왜 또 하세요? 그냥 혹시 또 생겼을까 봐 한 해 쉬면 불안해서요. 이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또래는요, 예전에 한번 뭐 나왔다 하면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나 예전에 용종 떼봤는데 혹시 또 생기면 어쩌지? 근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 혹시 때문에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르신도요, 검사 준비 때문에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밤새 설사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어지러워서 병원에 겨우 걸어오셨대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해엔 출혈이 생겨서 결국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어요. 대장 내시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엔 꼭 받아야죠. 근데 그 시점이 정말 지금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70대 중반 넘으면요, 검사 자체가 더 힘들어요. 준비 과정도 어렵고 검사 중에 장이 천공되거나 출혈이 생기는 위험도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용종이 나왔다고 해도요, 그게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였는지, 그냥 양성이고 잘 떼어낸 거였는지, 그걸 먼저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무증상이라면 굳이 매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도 자주 봅니다. 거기는 75세 넘으면 대장 내시경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검사로 인한 고생과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검사가 내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이든 무엇든 그저 습관처럼 이전에 뭐 나왔어 라는 이유로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은요,
지금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믿음 너무 쉽게 검사에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전신 CT 이야기인데요. 비싼 전신 CT 검진, 오히려 병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진료실에 아주 단정한 60대 여성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딸이 비싼 건강검진 상품권을 선물해줘서 전신 CT라는 걸 받았는데 뭔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묻죠. 혹시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아무 증상은 없었어요. 그냥 받으라고 했어요. 결과를 보니 갑수양선에 아주 작은 혹이 하나 있더군요. 3mm. 콩알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검사한 병원에서는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하시죠. 예방 차원에서 수술 고려해 보시죠. 이렇게까지 권유한 겁니다. 그분은 무서운 마음에 결국 수술까지 하셨어요. 목에 흉터가 남았고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 밥 삼키는 것도 약간 불편하셨죠. 근데 수술 후에 들은 말이 이거예요. 그냥 두셔도 됐을 거였어요. 악성은 아니었고 경과만 봐도 되는 거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우연히 보인 혹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던 걸 검사가 찾아낸 거죠. 의학 용어로는 우연히 발견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요, 혹시라는 말에 벌써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즘 전신 CT 패키지, TV나 인터넷 광고 많이 보시죠? 온몸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조기 암 발견, 프리미엄 검진.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검사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그냥 놔둬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폐에 작은 점, 신장의 물록, 갑상선에 작은 혹. 그런데 이상이라는 말이 딱 붙는 순간 우리는 걱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추가 검사 받고, 조직 검사 받고, 조영제 맞고, 심지어 수술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돈, 시간,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고생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CT는요, 방사선이 꽤 강하게 들어갑니다. 흉부 엑스레이 수십 장 찍는 거랑 비슷해요. 한 번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걸 매년 받거나 반복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신 CT.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말 아픈 곳이 있어서 의사랑 상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면 그냥 혹시 몰라서 받는다는 이유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데가 없다면 그냥 지금처럼 일상 잘 사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검진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받는 뇌 MRI. 이건 그냥 걱정만 들릴 수 있어요. 정말 머리가 아프다든가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하는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예전에 용종대원했다고 매년 대장 내시경 받는 분들 계시죠? 그냥 무조건 매년 반복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에 별 이상 없고 배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예전 기억 때문에 계속 검사 받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신 CT 받으신 분들 한 번쯤 받아보자. 암 조기 발견한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받으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괜한 거 발견돼서 조직 검사, 수술까지 갖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였던 제 삶에서는 정해진 진료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라. 그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요, 80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하라니까 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러다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한 번은요, 오래 다니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건강하셨고 말씀도 또랑또랑 하셨는데 자녀분이 전신검진을 선물해드리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보인다고 수술을 권유받았고 결국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 목소리는 바뀌었고요. 밥 드시는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안 했으면 이 목소리로 손주랑 이야기라도 더 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마음이구나. 검사 하나가 삶을 바꿀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도 의사지만 저 역시 나이가 드니까 수치보다는 기분이 먼저 오더라고요. 배가 좀 더부룩한 날, 피곤한 날,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럴 때마다 혹시 뭔가 생긴 거 아닐까 불안해지고 괜히 더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알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그 병을 기다리는 불안이라는 걸요. 그 불안은요, 한번 들어오면요, 자리를 잡고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불안의 시작이 괜한 검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받으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이걸 해서 나아질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일까요? 그렇게 한 번만 질문하시면 그게 아마 제일 좋은 예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를 병을 일찍 발견하면 그게 좋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생각이 꼭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것.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검진이라는 게요, 분명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걸 언제, 어떻게, 왜 받느냐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되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수치 하나만 보고 좀 약 드셔야겠네요. 수술 고려해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쉽게 말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따라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진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평소에 내 생활 습관을 돌보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 잘 챙겨 먹고 조금이라도 걷고 잠 푹 자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마음 편안히 지내는 것. 이게요, 아무리 좋은 검사보다 훨씬 큰 예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검사 받기 전에 딱 한 번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두세요. 나는 지금 이 검사를 왜 받으려는 걸까? 정말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 안 하면 찝찝해서? 그 물음 안에 당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검사는요, 마음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이제는 걱정 대신 평안함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도 그랬는데? 맞아, 괜히 겁부터 먹었었지. 이런 생각 하나라도 떠오르게 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건요, 누구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괜한 걱정 때문에 괜한 검사 받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우리 엄마도 꼭 들으셔야겠다. 내 친구도 이런 검사 받는다 했는데 걱정되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요, 이 영상 꼭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그냥 누가 시켜서 받아온 검사들이 어쩌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간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괜히 검사받고 더 불안해졌었다. 그런 이야기들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